종교적인 것도 보면 뭐 종교도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전문 기자들이 딱 따로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이런 지도자들의 메시지죠. 성탄 메시지인데 불교에서 성탄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에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성탄 메시, 축하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외국서는 종교 그러면 일단 종교 전쟁부터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들도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잘 화합을 하면서 공생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제가 신문 보고 처음 안 건데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가 우리나라 자생종 구상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예요. 약 100년 전에 영국의 신문학자가 처음 발견해가지고 하버드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학명이 아비에스 코리아나 우리나라 고유한 그런 나무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주 높은 데서만 자라고 키도 20m. 저 사진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트리로 쓰기로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나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막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멸종 위기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종교 칼럼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께서 돌아가시면은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납니다. 나면은 그 기사를 잘 읽어보면 배울 게 참 많아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주 스님이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그 김수환 추기경하고 강원유 목사 이 세 분이 같이 이제 종교 지도자 삼총사였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세 분이 지도자들께서 잘 지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은 월주 스님 이러면은 그 인터넷 들어가면 그 뭐 일대기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봐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하신 일, 가르침,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관심 있으면 일생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죠. 그죠? 종교적인 정보도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일본인, 한국인 항상 이제 이게 좀 갈등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뭔가 묘한 관계인데 이제 이 관계도 조금씩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주제가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보자 이런 거죠. 그죠? 이수연이란 그 유학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유학 중에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하철에 떨어져 있는데 구해내고 자기는 죽은 이런 그 유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제 사후에 한 1억 원을 내서 장학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장학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수연 그 아시아 장학회가 있는데 일본 사람이 회장을 하고 이수연 정신을 기리는 게 벌써 수혜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런 그 우리나라 사람의 이런 선한 행동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다 기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나라에 추도비가 있는데 일본 외무상이 오면은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래요. 감사의 인사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죠. 그리고 또 문화변에 보면은 간혹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일제시대 때인데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사카와 노리다카와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형제인데 이 두 형제가 한국을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리다카는 도자기의 신, 우리나라 도자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도자기를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나중에 도네이션을 했죠. 책도 내고. 그 다음에 동생은 또 우리나라 그 산림과 직원으로 일하면서 녹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죽을 때도 우리나라에 묻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망우리에 지금 묻혀 있고 또 월급을 받으면은 우리나라 그 돈 없는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다 내고 이랬던 그 일본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제 그 양위를 했는데 아키토 일왕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 고마가 이제 그 고려인데 일본에서 고려를 하면 그 고구려를 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망할 때 보장왕의 아들이 고약광인데 고약광이 고려 주민을 이끌고 일본으로 망명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을 만들고 고려군을 만들고 거기에 신사를 만들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 아키토 일왕은 그 신사에 가서 참배도 하고 이랬습니다. 아랫장면인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자기 생일 때 백제의 후손이라는 말을 다른 왕들은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아키토 일왕은 백제의 후손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무천왕이라고, 간무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영왕의 자손이다. 이게 아마 일본 그 역사책에 속일본이라는 역사책에 저런 기록이 나오는가 봐요. 나오지만 다들 일본 사람들은 잘 안 밝히죠. 근데 이제 저 왕은 밝혔습니다. 굉장히 친한적인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영왕의 아들 성명왕 때 불교가 전파가 되고 이런 내용도. 그 다음에 그 2차 대전 때 사이판에서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 한국인 전몰자 위령지가 있는데 거기 그것도 참배를 갑니다. 한국평화 기념탑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수연 씨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전시회를 하면 거기도 참여를 하고 이래가지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가서 만나서 서로 이제 회담도 하고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통이 좀 잘 이렇게 유지가 되면 좋지 않을까. 같은 진보 계통의 대통령들인데 저렇게 하는데 뭐 전번 정권 때는 굉장히 달라졌죠, 그죠? 달라져가지고 갈등이 유발이 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 그 작품 문학상을 주는데 그 대상이 우리나라 화가 이중섭 화가를 주제로 해가지고 한 게 대상을 받았어요. 책 제목이 돌아오지 않는 강인데 이건 이중섭이가 마지막 그림 이름이 돌아오지 않는 강입니다. 이걸 제목으로 해가지고 상을 받고 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한글에도 관심 가진 한글 학자 노마 히데키라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또 추사 연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훨씬 많이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수십 권이 나와 있습니다. 또 송기정 선수에 대한 평전을 일본 작가가 쓰고 징비록에도 관심이 많았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또 그 안중근 의사 숙모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지만 일본에도 안중근 동아평화연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에 대한 그런 연구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을 이렇게 청사를 했는데 또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이런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역사를 봐도 이제 날짜가 되면 이런 게 한 번씩 납니다. 12월 16일인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그 승려인데 그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처인성 전투에서 대승을 이룬 날짜가 12월 16일인가 봐요. 이렇게 나오면 또 밑에다가 이순신 장군이 순국하신 날짜,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신 날짜가 12월 16일이다. 같이 이제 기억을 하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산도 대첩이 양력으로 하면 8월 7일인데 이 날짜가 되면 또 한산 대첩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많이 나오지만 그 기사가 매년 조금씩 달라요. 같은 날이 이제 기사가 나오긴 하죠. 역사적인 날로. 내용들이 좀 다르니까 그 내용들을 잘 봐도 굉장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16일 돌아가신 날이죠. 그죠? 돌아가신 날 되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노량 전투에 대한 거, 그 당시에 상태, 뭐 일본하고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들이 또 신문에 나니까 한번 잘 보면은 또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죠. 또 조선 도공 후에 심수관가의 14대 심수관인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의도 하고 지금 뭐 굉장한 그 집안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서울대학 가서 아마 강의를 했던가 봐요. 학생 하나가 36년에 대해서 또 강제 그런 그 점령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36년을 얘기한다면 나는 끌려간 걸로부터 조상이 하면 379년을 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제 따질 건 따지고 또 좋을 건 이렇게 화해할 건 화해하면서 조금 좋은 관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제가 긍정적인 몇 개를 해봤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8월 9일 날 올림픽 재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순신 장군이 앙골포 해전에서 승리한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되면 우리가 양쪽을 좀 같이 생각해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가지고 기사로 쓰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개인적인 문제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날 되면 한번 이순신 장군도 생각해 보고 송기정 선수도 한번 생각해 보고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겁니다. 음악 BTS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대단하죠. 뭐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진은숙 작곡가에 대해서는 제가 1시간 말씀을 드렸었죠. 매년 상을 받아요. 매년 상을 받고 요즘은 신동원 씨라고 진은숙 씨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이제 또 상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가 이제 또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지휘계도 여성 지휘계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사실 지휘가 여자들이 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별로 없어요. 여류 지휘자로 이름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은선, 유럽에서는 성시현, 거의 지금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 김은선 씨는 감독으로 지명이 됐고 또 프랑스 혁명 기념일 7월 14일이 혁명 기념일인데요. 그 기념일에 축하 연주를 2020년도에는 김은선 씨가 한 거예요. 저거는 뭐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한 겁니다. 그죠? 국가적인 행사죠. 그죠? 국가적인 행사의 지휘를 우리 여류 지휘자가 한 거예요. 성시현, 이분도 굉장하죠. 아마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악단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피아노, 베토벤 콩쿠르에서 우승도 하고 또 어떤 신문에는 동일, 같은 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이런 기록도 나오고 또 BTS 뭐 말하자면 한도 없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BTS를 학점을 준 강좌를 개설한 이런 내용이죠. 그죠? 버클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서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한 대학에서 학점으로 다룰 정도가 됐으니까 단순한 팝의 그 경지를 넘어선 거죠. 그죠? 역사성, 예술성, 또 자선 활동에 대한 거, 강의 여러 가지 그 BTS의 액티비티를 2학점짜리로 학점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저기 팝으로 대학의 강좌로 개설된 건 이전에 역사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반가워요. 한데서 여러분들 혹시 뭐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는데 위에가 이제 활동할 때고 지금 이제 모습이 아래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알 때는 위에 모습이죠. 그죠? 저 때 이제 락으로 그때 아마 물 좀 주소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그 노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다가 한동안 잊혀졌는데 어느 날 신문에서 다시 본 거예요. 굉장히 반갑죠. 그죠? 아주 옛날 친구를 새로 만난 것 같은 이런 기분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났더라고요. 팬데믹으로 굉장히 이제 지쳐 있는데 링컨 센터가 팬데믹 이래 처음 개장을 하면서 뉴욕 시민들을 위로를 하는데 예술가들을 이렇게 가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You are here. 예술가 인간성 회복을 주제했는데 이분이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미국 가서 저 나이가 되도록까지 외국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면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제 저로서는 엄청나게 반가웠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미술 분야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한테 대표적인 거 하나는 이제 정우택 동국대 명예교수가 고려 불화 수월 간음도에 대한 걸 총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려 불화가 전 세계적으로 약 170점 정도가 있는가 봐요. 막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그 170점을 다 봤던가 봐요. 다 보고 분석을 하신. 굉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월 간음도 이러는데 이게 이제 약 40점이 수월 간음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선제동사가 스승을 찾아 나서다가 뭐 관세음보살을 만나가지고 하는 아래쪽에 이제 수월 간음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일본에 130점이 있고 우리나라에 13점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 고려 불화의 거의 뭐 80%가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가능하면 그죠? 우리가 좀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외국 스타일도 있고 또 조선 초기에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니까 저는 이제 불화 같은 건 별로 중요시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하사품으로 주기도 하고 별로 이제 통제를 안 했던 거죠. 또 일제강점기에 또 갖고 가기도 그래서 이게 불화를 보려고 그러면 일본에 가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체를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책을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화 문학 시들 이거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이클 브린이라는 분이 제3의 기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제1의 기적이 뭐죠? 경제 발전이죠. 경제 기적이죠. 제2의 기적이 뭐예요? 민주화예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성취한 나라가. 근데 이제 제3핵이죠. 문화 기적이라는 거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그렇고, 뭐, 영화, 그죠? 드라마, 팝, 뷰티, 모든 면에서 지금 세계를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3의 기적이 문화 기적.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한 이런 게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를 보면은 그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을 뽑는데 송강호 씨하고 김민희 씨가 뽑혔고 윤여정 씨가 또 오스카에서 여우주연상을 타고 또 뉴욕 타임즈가 올해의 샛별이라고 이랬는데 이정재 씨와 김은선 씨. 이정재 씨는 배우고 김은선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휘자죠. 올해의 샛별로 해서 두 사람이 뽑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책에 대한 이런 걸 해도 우리나라 책이 수상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한국 책인 페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수상되기도 하고 또 동화상에서 노벨상이라고 아동문학에 하는 이런 상도 우리나라 작가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면이죠. 그죠? 도서 면에서도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발레 부분도 박선이라고 하는 이 발레리나는 세계 최고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그것도 등급이 많은데 최고 등급을 2021년도에 땄어요. 에뚜알, 별이라는 뜻인데 거기 등극을 했습니다. 그 말고도 서희와 김기민이 각각 ABT, 그러니까 아메리칸 발레 떼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마린스키, 러시아, 여기서 수석 무용수가 되고 또 뭐 무용수들이 무용 부분에서도 이제는 세계 최고의 그런 경지에 다다른 발레리노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바둑도 아마 한동안 계속 중국에 깨졌던가 봐요. 중국 커제라는 그 바둑한테 깨졌는데 기사한테 깨졌는데 아마 2021년도에 신민준 구단이 2대1로 역전승을 하면서 LG배를 결승전 22년 만에 갖고 왔다는 이런 기록이 있고 신진서가 또 같은 커제를 깨고 세계 농심배 세계 바둑 최강전에서 우승을 한. 이게 저거는 한 사람이 이제 계속 깨 나가는 겁니다. 5명을 연장 깨가지고 나머지 선수들은 출전도 안 하고 일어난 이런 겁니다. 이런 기록은 과거에 그 이창호가 유일했는데 그걸 이제 신진서가 하고 역시 중국의 커제를 깨고 우승을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과학 부분도 뭐 LG 올레드 TV 올해 최고 발명품 중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선정이 됐는데 미국 타임즈지에 최고를 경험하고 싶다면 1시간만 LG 올레드 TV 앞에 앉아보라. 1시간만 하면 세계 최고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격찬을 받았던 겁니다. 핵융합 수준도 이것도 최고예요. 1억도에서 초고온 플라스마를 몇 초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 기록을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 유지를 해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고. 물리학과의 교수가 이제 우리나라 여류 물리학자인데 아마 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이 됐더라고요. 근데 미국 물리학회가 이게 세계 최고의 과학단체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물리학자가 이제 회장을 맡았어요. 아마 이 이전에 천재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그 학맥을 뒤를 잇는 이휘소 박사, 강주상, 그 다음에 김영기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죠, 그죠? 운동 부분은 뭐 한도 없죠, 그죠?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간단하게 남자 양궁 단체전, 그다음에 올림픽에서 첫 3관왕 혼성 단체가 처음 생겼잖아요, 그죠? 도쿄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관왕밖에 없었는데 3관왕을 하고 또 안산 김우진이 세계 선수권에서도 3관왕을 하고 이런 것들. 여자 양궁 단체전은 1988년 이후에 계속 9연패인가 봐요.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여자 양궁 단체전은. 근데 올림픽 기록에서 이런 기록이 3번째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수영 남자 홍계영이 그렇게 했고 남자 육상 3000m 장애물 케냐 이 두 나라에서 9연패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양궁이 9연패를 한 겁니다. 역대 3번째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양궁이 나오면은 또 양궁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활을 잘 쏘았다는 거죠. 주몽이라는 말이 활을 잘 쏜다는 말이 부여말로 주몽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름이 고주몽입니다. 그죠? 장보고도 사실은 군복이었죠. 군복. 나중에 장보고가 됐는데 활을 잘 쏘는 사람들. 이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오고, 손흥민은 뭐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만 뽑았는데 전 세계 포워드에서 6위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1위, 호날두 2위,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6번째, 그죠? 이제 앞으로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기록들. 쇼트트랙 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모든 종목에서 다 그 상을 따고, 골프 옛날에 비해서는 요즘 성적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만 2021년도에 200승을 했더라고요. 합해가지고 33년 만에 200승을 기록한 이런 게 이제 우리 골프였고, 또 뭐 고진영이가 우승을 하면서 올해의 선수, 상금왕, 다승왕 모두 다 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펜싱도 굉장해요.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2연패를 했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대회에서 한 번도 뺏기질 않았다고 그래요. 미안하죠, 그죠? 남자 단체전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우승을 하는 이런 기록입니다. 뭐 유도에서도 안창림 제일 교포인데 귀화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나가서 일본 선수를 깨고, 또 조구함이라는 남자 이 유도 선수가 있는데 아마 이 100kg 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건 17년 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구함이라는 게 아마 나라를 구하라고 이름을 구함이라고 지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나라를 많이 잘 구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옛날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그런 경기들이죠. 남자 근대오종 개인적 동메달을 딴, 옛날에는 뭐 등수는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 이제 동메달을 땄고 4위도 우리나라 선수가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또 올림픽을 하고 나면 옛날에는 메달리스트들만 다 부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죠? 메달을 못 땄지만 아주 그 업적을 남긴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더라고요. 우상혁, 우아람, 유성현, 이선미 다 4등 뭐 이렇게 했지만 그 경과 발달하는 상태, 연습하는 과정 이런 게 해서 이제 장래성이 많다 이래가지고 우상혁은 들어오고 나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죠. 이제 역도, 스프링보드 이런 장면들입니다. 배드민턴에서도 안소연이 국제대회 계속 이제 2연속을 하고, 역도에서도 그죠? 실록이라는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인상, 용상 합쳐가지고 아마 이건 세계 선수권에서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2021년 12월 달에 있었던 역도 기록이었습니다. 정치도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에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서가시고 나서 5.18 당시 그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수, 그러니까 대립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죠? 시민군이었고 이쪽이었는데 이분이 조문을 왔더라고요. 조문을 와가지고 이게 신문에 크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엄군에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3년 동안 복역했다가 이제 나온 이런 분인데 빈소를 갔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위해 화합하고 용서했으면 한다, 그죠?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정신을 정치에서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다 그죠? 현충원에 가질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조선일보 12월 달에 사설인가 어디서 났던 것 같아요. 한 나라를 책임졌던 대통령들이 현충원에 붙일 수 없다는 건 우리 시대 또 하나의 슬픔이다. 슬픈 일이다. 명목을 빈다 이런 게 했고, 또 한 그 좌파 언론인입니다. 좌파 언론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자 앞에서는 다 행동과 말을 좀 삼가는 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예의다. 이렇게 해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차 이제 갈등 상태에 있던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또 서로 화해를 하고 하는 이런 운동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었죠. 하클베리 핀 톰 소의 모험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재밌는 말을 많이 남겼는데 기저귀와 정치인은 자주 갈아줄수록 좋다. 1835년에서 1910년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에 관계없이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그런 그 인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걸 긍정적인 면만 각 분야마다 굉장히 줄인 겁니다. 굉장히 줄였는데 저걸 다 모으면은 긍정적인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 구독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칙은 없을 것 같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독을 하고 통독을 하고 이러지만 신문인 경우는 다 볼 수가 없죠. 다 보려면 그냥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큰 제목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발췌한 부분은 좀 정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적응도 잘하게 만들어야 돼. 결국은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게 사회 적응이거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을 떠나서 사회에 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학교 뭐 직장 이런 데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적응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데 영재적인 면으로 키울 수 있으려면 이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구독을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물론 그 자극은 독서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운동도 있고 음악 듣는 것도 있고 자극은 여러 가지 많죠. 그죠? 많은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극 중에서 짧게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면은 신문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린이 신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선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고 조선동아일보도 있고 아마 제가 저기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딴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경제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용 신문들이 있더라고요. 글쓰기 노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어려서부터 보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좀 읽어주기도 하고 즐겁게 부모님들이 직접 좀 읽어 책하고 비슷하게 그죠? 그래서 신문 자체에 거기에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죠? 흥미를 갖도록 하고 마치 좀 놀이처럼 신문을 대할 수 있도록 신문 학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일정한 자기 학년에 비해서 3학년이라도 신문 학년은 1학년 수준일 수도 있을 테고 신문에 맞는 걸 선택을 해서 수준에 맞는 걸 그렇게 하고 재미있어 하는 부분 그리고 신문 자체도 또 아이 자신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 요즘은 이제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이런 데 가면은 책도 있지만 신문도 다 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서 이제 신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특히 이제 아동들이 자기가 또 취미가 있으면 그 분야의 기록들 굉장히 정보가 많거든요. 어학, 스포츠, 음악, 미술, 조학 모든 분야의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에 다 볼 수가 없죠. 그 중에서 뽑아서 그죠? 관심 그걸 일정하게 모으면은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는 거죠. 청소년들인 경우는 오피니언 파트 그죠? 사설 제 생각에 이걸 잘 골라서 잘 읽고 또 필요한 부분 스크랩을 해두고 리뷰를 하고 이러면은 논술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딱 논술 공부죠. 그죠? 이건 뭐 완전한 논술 공부인데 글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잖아요. 그죠? 오피니언 글들도 좋은 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봐야죠. 그죠? 어른들이 적어도 한두 개 정도의 신문을 자기한테 맞는 신문을 선택을 해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회 속에서의 나죠. 나는 내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핸드폰으로도 정보를 얻고 이러긴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를 펴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목을 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큰 제목만 봐도 지금 어떻게 전 세계적인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선 제목을 보고, 그죠? 일단 전체를 보고, 오늘은 이런 상태구나. 일단 개념을 놓고 뽑아서 발췌해야죠. 그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관심 있는 내 전문 분야하고 관련된 부분도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뭐 여행을 한다면 여행에 관한 거, 독서에 관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 모으면은 전체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식적인 거, 지혜로운 거. 지혜는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죠? 이걸 잘 모아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모을 수가 있다. 또 독서를 하는데 책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무조건 막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자기가 필요한 그 전문적인 서적이야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서적은 이거는 굉장히 도서 소개가 잘 돼 있거든요. 신문에 신간 도서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주말을 보면 신간 소개가 거의 뭐 한 2면 정도가 중요한 책은 자세하게, 그렇지 않은 책은 짤막하게 현재 어떤 상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필요한 것 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스승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싸잖아요. 엄청 싸잖아요. 한 달에 얼마 내면 뭐 그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신문을 잘 이용을 하면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유익한 정보를 굉장히 많은 전체적인 걸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신문이다 이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 만든 모델이 이거거든요. 인간 이해의 최종 모델. 그래서 만사 형통의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신체, 정신, 사회, 영적 다 들어가 있죠. 신체적인 면 헬스에 대한 그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 사회, 종교적인, 문학, 철학적인 거, 시간, 공간적인 거. 내가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긍정적인 걸 봤지만 나, 가족, 사회, 국가, 세계, 우주 기록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모아보면은 긍정적, 역사적, 과학적, 예술, 철학적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신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빼서 보고 정리를 하면 저런 그 인간 전체에 대한 최종 모델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신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한 신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뭐 그 신문이 최고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본 신문이 제대로 제가 본 신문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신문 이름을 말씀드렸고 또 요즘은 신문에 난 기사도 인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출처를 밝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2가지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나머지 신문도 다 이런 요소들은 갖추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좀 가깝게 하고 아이들께서 좀 가깝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넓게 가지고 있으면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